2명의 상업 잠수부가 손상된 수력 발전소 댐 점검을 계획할 때 그들은 단 15분 안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철저한 준비 계획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레이크 올리버 댐 사고의 치명적인 붕괴입니다. 2020년 10월 27일은 에릭 허버트와 알렉스 팩스턴의 일상적인 근무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글렌 산업그룹의 상업 잠수부였고 오늘의 작업은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있는 레이크 올리버 댐의 간단한 점검이었습니다. 그들이 일하던 회사는 수중 시스템 유지 관리를 수행할 계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댐은 조지아 파워에 의해 운영되었고 현장에서 운영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물의 흐름을 조절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 댐이었습니다. 하나의 수문에서 흐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릭과 알렉스는 정확히 무엇이 고장났는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수리를 위한 공식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그들은 그러한 잠수에 관련된 절차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지만 계획은 매우 진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상업 잠수부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압력 차이 또는 물속의 에너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열린 밸브, 흐르는 물 또는 챔버 간의 압력이 다른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압력 차이는 잠수부를 구멍 속으로 빨아들이거나 그리드에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힘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위험 때문에 잠수 전 가장 중요한 노력은 시설 내의 잠재적인 에너지원들을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체크리스트에 하나씩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잠수 전의 광범위한 루틴은 시설이 모든 에너지원들을 잠그고 라벨링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금 태그 아웃 에로도은 각 밸브나 스위치를 닫힌 상태로 잠그고 이 에로도가 제거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말라는 경고 라벨을 붙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절차는 물속에 있는 누구든지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엘로도 체크리스트는 댐의 두 직원이 서명한 후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잠수 회사에 의해 검증됩니다. 이날 레이크 올리버 댐의 직원들이 엘로도를 완료했고 리스트의 각 항목이 2번 확인되어 유지 보수를 위해 라벨이 붙여졌습니다. 에릭과 알렉스는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댐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압력 차이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스스로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로도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게이트, 배수 밸브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속에 미터기를 던져서 그 지역에 물이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고 그들은 3번 수문 위의 위치를 잡고 댐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에릭은 그들의 근무조 감독이었지만 직접 가서 전류를 확인하겠다고 자원했어요. 그는 앞에 있는 수리 작업이 많은 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잠수 파트너 대신에 직접 가겠다고 자원했어요. 알렉스는 그에게 신호를 보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뛰어내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들어가고 있던 지역은 댐의 주요 게이트가 있는 물이 가득 찬 챔버였어요. 그것은 호수의 주요 수체,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어요. 문이 열릴 때 게이트는 체인으로 들어 올려질 거예요. 열린 상태에서는 물이 터빈을 통해 흐르며 전기를 생산해요. 닫혀 있을 때 발전소는 가동되지 않았어요. 이 주요 물 흐름은 강제 관로를 통해 터빈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터빈 시스템의 회전으로 전기가 생산될 거예요. 그러면 푸른 강이 가장 낮은 부분으로 흘러내릴 거예요. 수문이 닫히면 강제 관로의 튜브가 비게 되고 본질적으로 터빈으로 이어지는 열린 챔버가 될 거예요. 이날 슬러지가 완료된 후 강제 관로는 사실상 거의 비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수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라벨이 붙여지자 알렉스는 좁은 물 기둥 속에서 잠수하는데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는 전류의 맨 위에서 시작해 천천히 내려가면서 어떤 결함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헬멧의 카메라와 조명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준 잠수 장비의 일환으로 그는 헬멧의 조명과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었고 수면의 텐더와 통신하며 계속해서 그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유비 쿼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20피트 표시를 넘어 전류를 내려가면서 모든 것이 일상적이었고 상황은 예상대로 보였어요. 전류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는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그러던 중 무서운 순간에 그는 자신의 몸에서 갑작스러운 끌림을 완전히 느꼈어요.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한번 잡히면 그냥 잡히는 거죠. 그의 팔이 구멍에 더 가까이 있었고 그가 어떤 반응을 시도하기도 전에 파이프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의 몸이 이제 구멍을 넓게 막고 있었고 그로 인해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곳에서 더 큰 힘이 생겼어요. 850파운드의 강력한 압력으로 그의 팔을 뒤로 당기거나 물 기둥의 힘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는 내가 갇혔어요 라고 소리쳤다. 나 갇혔어. 알렉스의 팔은 압도적인 힘으로 10인치 파이프 안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의 몸은 댐의 표면에 너무 강하게 눌려서 숨을 쉬기 위해 가슴을 확장하기도 힘들었어요. 에릭은 즉시 그를 위로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알렉스를 이 함정에서 풀어줄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에릭과 댐 직원들은 그런 흡입을 일으킬 수 있는 압력차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모든 슬러지 위치가 다시 확인되었지만 그들은 잠수 시작 전에 이미 여러 번 확인된 대로 차단되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흡입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내고 밸브를 제대로 닫는데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알렉스, 릭, 그리고 댐의 몇몇 직원들이 몰랐던 것은 슬러지 점검 목록에 없는 또 다른 밸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튜브는 주 게이트를 열기 전에 강제 배관을 해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물의 방출을 피하기 위해 강제 배관을 완전히 작동하기 전에 작은 양의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배수용 작은 튜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배수 시스템에는 두 가지 가능한 물의 입구가 있었습니다. 플래퍼 타입의 밸브가 있었고 이는 일반 화장실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하며 그리고 바퀴 손잡이가 있는 게이트 타입의 밸브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밸브는 하단 양식에 단 한 번만 기재되었습니다. 플래퍼 타입의 밸브는 이 잠수를 위해 차단되고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두 번째 밸브의 손잡이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알렉스가 갇혀있는 동안 직원들이 밸브를 닫고 알렉스를 그렇게 강하게 빨아들이고 있는 파이프의 압력차를 제거하기 위해 손잡이에 접근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차단 밸브는 댐의 꼭대기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고 잠긴 게이트 뒤에 있었습니다.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밸브를 닫는데 거의 30분이 걸렸습니다. 작은 부주의처럼 보이지만 10인치의 작은 구멍은 물의 챔버에서 파괴적인 소용돌이였습니다. 큰 빈 파이프가 전체 물 저장소에 연결될 때 엄청난 압력차가 발생합니다. 이 압력차를 델타 P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 델타 기호는 원화를 의미합니다. P는 압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잠수에서의 델타 P 상황은 직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 중 하나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에로도 절차는 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며 각 잠재적인 에너지원에 여러 쌍의 오일을 두거나 시스템의 DP를 관리합니다. 이 경우 25피트의 제한된 물이 10인치 너비의 파이프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수의 물을 빈 강관에서 차단하기 위해 밸브를 닫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알렉스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몸은 850파운드의 압력 아래 있었고 그의 근육은 단순히 가슴을 확장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후는 의식을 잃고 사망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 이후 조지아 파워가 댐의 운영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알렉스 팩스턴의 가족은 조지아 파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부당한 죽음에 대해 비공식적인 합의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델타 P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절차와 계획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주요 체크리스트는 필수 밸브가 빠져 있었습니다. 잠수 회사의 도면이 제공되지 않은 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로도 체크리스트가 업데이트되어 댐의 모든 밸브가 포함되었습니다. 알렉스 팩스턴의 죽음은 잠금 및 태그아웃 계획의 필수 구성 요소에서 발생한 끔찍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3번이나 확인해야 할 만큼 중요하면서도 그 리스트에 필수적인 밸브가 빠져 있을 수 있죠.